성명서 구구실천 국민여러분, 김명수 대법원장님의 취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님, 법치가 무너지고 사람의 세상이 짐승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덕과 윤리, 원칙과 상식이 파괴되었고 인간의 양심을 찾을 수 없는 거짓된 사회, 폭력과 범죄가 넘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판사들이 재판을 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독점 권리로 착각하고 부정한 재판과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과 범죄는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범죄도 돈과 백만 있으면 처벌되지 않아 우리 사회는 악마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판사가 법의 정의와 원칙을 배척하고 일반적 상식까지 무시한 채 돈과 권력, 인맥에 의한 청탁, 학연, 치열으로 법을 판단하고 집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재판의 절차가 돈벌이 수단과 인맥 관리의 도구라는 것입니까? 부정한 재판에서는 인정할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판사가 채택하지 않으면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고 채택했다 한들 판결의 판단 기초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조항에 헌법과 법률은 제외하고 법관의 양심만 우선시되는 현실의 재판에서 법관의 양심 기준은 무엇으로 정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판단이 너무 많습니다. 일부 판사들의 정신병자 같은 판단도 헌법 103조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게 엄청난 불행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님, 얼마 전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부장판사 김인겸은 사람을 죽인 자에게 유족과 합의했다고 집행유예로 풀어주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죄의 벌은 사라지고 유족과 합의 본 것으로 살인자를 풀어주는 이것이 과연 법관의 양심에 의한 정상적인 판단이라는 것입니까? 징역 3년형도 이해할 수 없는데 집행유예라니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가 태연히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는 사실은 국민에게는 엄청난 공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판사만 모른다는 것 말입니까? 김명수 대법원장님, 판사의 부당한 판단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는 국민들을 구제해 주십시오. 아래 사건들은 법관의 비정상적인 판단으로서 반드시
재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5년) 충남 서천 산호텔에서 발생된 회계사 노덕진의 죽음은 자살 실족사로 처리되었고, 살해 용의자들은 단순 폭행 사건으로만 처리되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8층 호텔 8층 약 22m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머리도 멀쩡하고 혈흔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떨어졌기에 외상도 없이 멀쩡하게 8층 아래 콘크리트 바닥에서 얌전하게 누워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8층의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진다면 두개골이 파열되는 것은 상식입니다. 노덕진은 자살 실족사로 죽었다고 처리했는데 몸에 걸친 난방은 갈갈이 찢어졌고 허리에 찬 혁대는 뜯어지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과 상황을 보면 노덕진을 살해한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경찰은 살해 용의자들의 술에 취해 모른다는 주장을 받아들였고, 또 다른 용의자는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몇 번을 확인해 주어도 공범이나 피의자 처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자살 및 실족사로 처리하였고, 유족들의 강력한 항의가 있자 마지못해 수사한 것을 부실수사, 은폐수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도 검사가 폭행치사로 기소하였으나 재판에서 판사는 살인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폭행치사를 무죄로 선고한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고의적 살인을 했다고 인정될 만한 증거와 상황이 수없이 존재해도 판사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 살인의 죄는 은폐되는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 모친 명차엽은 다 키운 훌륭한 자식을 잃고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남은 생을 미친 듯 정신병자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님, 31년째 집을 빼앗기고 재판에 매달려 사는 박영규라는 여인의 삶을 보십시오. 1983년 헌 주택을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억대 돈을 들여 수리한 집을 은행과 관청이 조작하여 마치 정당한 경매 절차를 통해 경락받은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해 강제로 빼앗긴 것을 억울하게 당한 박영규는 되찾으려고 31년째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31년 동안 인생을 팽개친 채 재판에 매달리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부산지방법원 제1심에서 소외 각하 판결을 받아 박용구는 다시 소외 여건을 갖추어 재판을 청구했으나 사건을 맡은 판사는 전 판결에서 각하 처분을 받은 것을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패소시켰고, 박용규는 그 문제를 항소 이유로 삼아 항소하였으나 당시 부산 고등법원 판사로 있던
현 김신 대법관이 각하와 기각을 혼돈한 엉터리 판단을 받는다고 하여 현재까지 박영구는 31년간 재판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현재 박용규의 사건을 담당한 대법원은 민사 3부인데 재판부가 바뀐다는 것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민사 1부에서 기각 처분을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판단 처분한 재판장이 현 대법관 김신이라는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3부 박보영 대법관이 맡은 사건을 갑자기 대법원 1부 김신 대법관이 판단해 기각 처분을 한 것은 대법관이 법을 얼마나 마음대로 농락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안에서 대법관이 재판의 원칙을 위배하고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면 재판을 정당하게 하지 않고 돈과 권력을 쫓아다니는 일부 판사들의 부정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80세의) 이재인은 백화점을 건설하여 분양한다는 광고를 보고 계약했다가 노후 자금을 모조리 강탈당했습니다. 대기업에서 백화점을 건설하여 분양한다는데 서민들은 믿고 계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은 이재희에게 백화점 완공 입점 후 잔금을 받기로 계약하고 백화점은 건설도 하지 않은 채 이재희에게 잔금을 내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며 미리 선납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자 이재희는 법원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고 서울고등공법원은 이재희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받게 해주었으나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시켜 이재희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고 변호사 비용까지 배상하는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법이 원칙을 존중하고 상식적으로 집행이 되어 쌍방간의 계약이 이행관계를 명확히 살펴보고 나타난 증거에 의해 판단을 했다면 이재희가 고령의 몸을 이끌고 십수년간 소송에 매달리지 않았을 테고 노후 자금도 보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 관련 판사들은 대기업의 편에 서서 이재희의 노후 자금을 강제로 빼앗기게 한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님, 대한민국 헌법 어느 곳에 판사가 엉터리 재판, 사기 재판을 해도 된다는 법조항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국민에게 공정한 법을 적용하여 국민을 불법과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봉급과 권리를 부여받고 오히려 범죄자와 결탁하여 재물을 챙겨도 된다는 법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자식을 잃고 억울함에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 재산을 강탈당하고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 부당한 공권력의 피해를 보고 하소연할 데 없어 절망에 빠진 사람, 이런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불법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악을 척결해야 하는 곳이 사법부가 아니란 말입니까? 법의 집행에
전관예우가 웬 말입니까? 법의 집행은 전관예우가 웬 말입니까? 전관예우는 불법입니다. 불법을 법 테두리 안에서 용인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법조항에 있단 말입니까? 전관예우로 남의 재산을 강탈하고 불법과 탈법을 조장하는 법이 관례로 묵인되는 것이 대한민국 어느 법조항에 존재한다는 말입니까? 김명수 대법원장님, 법관이라고 법복만 걸치고 법대에 앉아 법을 집행하면서 부당한 재판으로 법치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강탈하는 더럽고 파렴치한 가짜 판사들을 사법부에서 깡그리 몰아내고 국민을 위해 진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훌륭한 판사님들이 사법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법개혁은 이 시대의 가장 큰 적폐를 청산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님, 판사의 부정재판은 사회 전체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법개혁을 완수시켜 전관예우를 철폐시키고 부정한 재판을 한 판사들을 사법부에서 몰아내어 나라를 정의롭게 만드시고 억울한 국민들의 피눈물을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형상만 하고 짐승의 삶을 사는 사람 같지 않은 악마들의 세상을 사람의 세상으로 회복시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정의로운 세상을 여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빛날 위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님의 무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구국실천 국민연합 정의사법구현단 일동 김명수 대법원장 직계. 안녕하십니까. 김명수 대법원장님 임명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저는 부산에서 올라온 박영주라고 합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에 제 명의로 돼 있는 것을 부산지방법원 공무원들과 구청 공무원들이 우리은행 명의, 전 한국상업은행 명의로 등기를 해주어서 저 뺏겼습니다. 현시간 100억 원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명도 소송으로 뺏긴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되고 부산고등법원에서 원판결이 변경됐는데 이것을 집행만을 안 해주면서 법 모르는 저보고 다시 소송을 하라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소가 부적법하다고 소각하 판결을 해서 다시 적법한 소를 해서 소장을 냈더니 이 재판을 맡은 재판장이 전 판결에서 소각하를 소기각받았다고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기각 판결을 하였고 현재 대법관인 김신 법관이 주심이 되어서 이 사건 1심이 정당하다고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재산 빼앗기고 가정은 파탄나고 31년째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잘 나가던 여성 경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해서 국가에 이익을 줘야 될 제가 이 엉터리 같은 법원의 행동으로 저는 재산을 빼앗기고 이렇게 31년째 헤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송을 하면서 수백만의 피해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제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른 피해자들까지 모두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나라답지 않은 나라를 맡은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김명수 대법원장님이 힘을 합하여 이 나라를, 이 사법부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검찰이 잘못 처리를 하여도 판사가 바른 판결만 하면은 이 나라는 바로 씁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 얼마나 많은 사법 피해자들이 있는지 아마 김명수 대법원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꼭 이 나라의 사법부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저는 매일 김명수 대법원장님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건강하십시오. 존경하는 김명수 대법관님, 저는 공인회계사 노덕진의 엄마 명차엽입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원통하여 제 자식은 폭행하여 살인을 하여 죽여놓고 실적사라 처리해버린 사법부에 대하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힘없고 돈 없고 권력 없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 제 아들 노덕진은 회계사 8년에 전임 거서 3년에 뭐가 쉬워서 성공 끝에 자살했겠습니까? 감사 나갔던 회계사를 신협 직원들이 폭행해서 죽여놓고 이거 실적사란 말이 웬 말입니까? 대법관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힘없는 대한민국 국민을 이 한을 풀어주십시오. 앞으로의 제2의 노덕진 회계사가 나오지 않도록 꼭 이 사건을 재심하여 풀어주십시오. 힘없고 언약한 여인이지만 저는 엄마는 강합니다. 저는 제2의 노덕진 회계사가 나오지 않도록 제 목숨이 살아있는 한 이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의 전부 나서서 도와주시고 대법관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힘없고 권력 없고 빼먹고 더 나누는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젊은이가 살아보겠다고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여 공인회계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무참히 짓밟아도 된 것입니까? 대법원장님,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의 이 한을 풀어주십시오. 이 힘없는 노덕진 회계사의 엄마의 한을 풀어서 대한민국의 제2의 노덕진 회계사가 생기지 않도록 꼭 풀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나면 불러서 수사하겠다고. 아니, 어떤 놈은 별 볼 없고 힘없는 사람은 무조건 불러가지고 깜빵에 쳐놓고